한 주간의 마무리가 되는 5월 21일 통키뉴스는 라니만닷컴의 후원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5월 들어서 라니만닷컴의 제품을 주문하신 분들 꼭 단톡방으로 초대받으셔서 내일 원포인트 레슨에 꼭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좀 전에 올려드린 속보 영상에서도 나타났듯이 최근 남가주 지역 프리웨이에서 달리는 차량들의 비비건, 난사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LA, 오렌지, 리버사이드 카운티 등 비비건과 공기총 피격 사건이 무려 50건 이상 발생했지만 용의자 검거를 위한 특별한 단서가 없어 거의 운전자들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 CHP 고속도로 순찰 때는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비비건 또는 공기총에 차량이 피격당한 피해자는 즉시 프리웨이를 벗어나 안전한 곳에 정차한 뒤에 신고해야 하고 목격자 역시 적극적으로 제보해야 한다 강조했는데요.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모양새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운전하고 있는데 창문이 깨지면서 총알이 날라오면 침착하게 갓길에 세우고 전화해야 이게 되겠습니까? 아비규환이 되고요. 멘붕이 나가지. 좀 더 경찰들이 제보에만 의존하지 말고 적극적인 좀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참 답답하네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백악관에서 첫 정상회담을 갖고 미국의 새 대북 정책에 따른 한반도 안보를 위한 공조 방안과 백신 등에 대한 새 협력을 중점 논의합니다. 자, 오늘 회담은 LA 시간으로 오전 10시 15분부터 이제 곧 25분 후에 시작되겠네요. 단독 회담과 낮 12시 15분부터 확대 회담을 한 후에 공동 성명을 발표하면서 2시부터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회담 결과를 발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 미국에 오자마자 바로 정상회담 하지 않고 왜 이렇게 마지막에 하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원래 그런 겁니다. 이제 도착하면 참모들이 만나서 서로 조율하고 그쵸? 사실 정상들의 만남은 마지막에 방점을 찍는 형식적인 거죠. 물밑 접촉을 통해서 조율하고 어떻게 기자회견을 발표할 거고 이런 것들을 다 하는 난 다음에 만나는 겁니다. 한편 어제 이렇게 러몬드 상무장관이 삼성전자까지 포함된 회의를 열고 반도체 칩 부족에 따른 생산 차질을 논의했는데요. 결국 삼성에 대한 미국의 투자 압박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요 문제 잘 풀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압박 당한다고 UFC 보면 압박해봤자 또 풀고 나오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압박을 참 잘 푸는 친구가 이강인 선수인데 축구에서의 압박이었습니다. 한빈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 관영 매체가 한국에 미국 편으로 기울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만일 공동 성명서에서 대만을 언급한다면 독약을 마시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거의 이쯤 되면 협박에 가깝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참 대한민국 약소국의 서러움을 느끼고 있는데 역사를 돌이켜보면 옛날 광해군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늘 강대국들 사이에서 힘없는 서러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힘을 키워서 미국과 중국의 샌드위치 끼어서 힘든 게 아니라 이들을 당당히 밑에 두고 좀 힘있는 모습, 이스라엘과 같이 힘있는 모습으로 발전해 갈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제발 부탁이니까 한국 사람들끼리 싸우지 말고요. 좀 하나로 똘똘 뭉쳤으면 좋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를 통과한 아시안 증오범죄 방지법에 어제 서명을 마친 후에 연설을 통해 증오범죄 규탄과 철저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목소리를 크게 내자고 강조했습니다. 시정부, 치안당국, 커뮤니티의 근절, 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LA시에서 아시안 포함 특정 타겟 대상 증오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지난 4월에는 가장 많은 62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프리웨이에서는 총알 날라다니고 로컬에서는 폭력배들이 설치고 미국 정말 역대 이렇게 불안한 적이 없었는데 집에 있는 것만이 능사일까요?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시아계 미국인을 돕기 위한 기금 모금이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시안 기업인들이 주축이 돼 이달 초 출범한 아시아계 미국인 재단은 지금까지 총 11억 달러의 기금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직원이 백신 접종을 완료할 경우에는 직장 내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규정을 삭제하자는 방안에 주정부 차원의 투표가 연기됐습니다. 결국 직장에서의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는 계속 유지됩니다.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섣부릅니다. 조금 후에 제가 다른 영상 하나 알려드리겠지만 지금은 안심할 때가 아니라 조심할 때입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제2의 대만 인도꼴이 날 수 있다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의 충격으로 추락한 가상화폐 시장이 중국에 이어 미국까지 가상화폐 규제를 강화한다는 발표에 따라 불안감이 더 고조되는 등 이단 악재를 맞으며 급냉하고 있습니다. 쉽게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어저께 저희가 그 자넷의 코인 사냥이라는 영상도 올려드렸지만 자, 세금 부과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10,000 이상. 그럼 지금까지 코인하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단 말인가요? 않았죠. 그랬기 때문에 불법 자금 돈 세탁 통로로 사용됐던 건데 어찌 보면 털고 가는 좋은 계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낼 거 내고 제도권 안으로 점차 들어오는 코인 시장의 모습이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좀 평가하고 싶은데요. 자, 연방정부 차원에서 올 여름께 이제 미국 주도의 코인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글쎄요, 코인 시장의 반응이 어떨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에서 발견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으로 사람한테서도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사람이 반려동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옮긴 사례는 있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반려동물에게 코로나를 옮긴 적은 있었지만 그 반대인 경우는 없었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작년 이맘때 뉴욕의 호랑이 코로나 걸렸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일단 여러분 SBS가 준비한 요 뉴스 보시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개에서 발견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으로 사람한테서도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사람이 반려동물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옮긴 사례는 있었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없었습니다. 다행히 아직 크게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하는데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의 설명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새벽 뉴욕타임즈,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개로부터 왔다고 보도했습니다. 과학저널 사이언스도 새로운 코로나의 출현을 주요 소식으로 전했습니다. 미국 오하이오 듀크대 등 공동연구팀은 2018년 말레이시아 어린이병원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으로 입원했던 어린이 300명의 가래 샘플을 수거해 PCR 검사를 해봤습니다. 폐렴 원인이 코로나19가 아닐까?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어린이 8명에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오긴 했는데 코로나19가 아니라 개 코로나 바이러스였습니다. 개한테 장염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람에게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직 걱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된 어린이 폐렴 환자 8명 모두 가볍게 완치됐고 심각한 질병을 일으키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연구팀은 경고등을 켜놔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등 사람에게 심각했던 코로나 바이러스는 모두 동물에서 유래했기 때문입니다. 또 개 코로나 바이러스는 진화를 잘해서 심각한 질병을 일으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개의 코로나 바이러스도 사람에게 어떤 폐렴이나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학계는 이번 연구에 대해 사람이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코로나 바이러스를 공유할 수 있다는 게 확인된 것이어서 코로나 대책에 반드시 고려할 사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긴 하겠지만 저는 이런 뉴스 때문에 혹시라도 길가에 버려지는 반려견들의 숫자가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이미 중국에서는 초창기에 작년 이맘때 이런 기사들, 뉴스들이 터져나오면서 중국 사람들이 무식한 것들이죠. 거리에다가 개 버리는 일들이 정말 많아졌었거든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반려견들은 정말 인간보다 훨씬 더 나은 이들입니다. 한평생 자기 한 주인만을 바라보며 일편단심 충성도를 잃지 않는 모습,
사람인 우리가 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통키뉴스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에도 무탈하시면서 더욱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조금 후에 이어지는 개뿔 뉴스와 장 분석 영상 계속해서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백신 확보 및 관련 계약에 성과물을 낼 수 있을지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라도 1년 이내 추가 접종을 해야 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가 연방재난관리청에서 지원받은 음식을 배분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뉴저지 주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을 새로이 접종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정부는 백신 접종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차일드케어 시설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뉴욕주 예비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있는 가운데 뉴욕주의 한인 등록 유권자 수가 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 첫 일정으로 의회를 찾았습니다. 하원 지도부와 만나 코로나19 백신 수급 등을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를 통과한 아시안 증오범죄 방지법에 서명했습니다. 최근 남가주 지역에서 차량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 비비건 피격이 잇따르고 있어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전국 43개 주에서 살모넬라균 중독 환자가 속출하고 있어 연방보건당국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습니다.